9살 때 교통사고가 크게 났거든요. 겉에는 막 30바늘, 안에는 26방울 이렇게 꼬매고 한 달인가 입원을 했었어요. 얼마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40만 원 받았대요. 40만 원인가? 40만 원밖에 안 받았다고?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합의금 뭐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어요? 한 2,500만 원 정도 그 당시 금액? 네, 그 당시 금액으로 2,500 정도는 바로 산부인과를 가서 응급으로 제왕을 해서 아기를 꺼냈거든요. 그랬는데도 30분 동안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선생님이 정상적으로 살 확률이 30%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평범하던 이렇게 삶에서 제가 날벼락을 직접 경험하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이 너무나 잘 됐던 것 같아요. 이해가. 교통사고 합의금이나 보험금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고객분들도 한 번뿐인 기회거든요. 그 결과가 그분의 치료나 가족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내용도 놓치지 않고 고객이 저한테 맡긴 거를 후회하지 않도록 내 일처럼 일하게 된 것 같아요. 대표님 뭐 과거에 재밌었던 썰 같은 거 없어요? 재밌었던 건 아니고 터키로 여행을 갔는데 도착하고 핸드폰을 켰는데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다라고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보증보험이 한 2억 정도 됐었거든요. 2억을 다 날린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그때가 몇 살이셨는데요? 그때가 딱 30살이었어요. 신혼집이셨던 거네요. 그쵸, 신혼집이었죠. 전세 사기 말고도 이제 인생에 굴곡이 좀 있었거든요. 9살 때 사고가 크게 났었기도 하고, 그리고 좀 아기가 아프게 태어났고 뭐 그런 시련들이 좀 있었죠. 좀 제대로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일단 뭐 저의 행복도를 한번 그려보면은 한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그냥 평범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 9살 때 교통사고가 크게 났거든요. 수술을 크게 해서 막 겉에는 막 30바늘, 안에는 26방울 이렇게 꼬매고 골절이 있었어가지고 한 달인가 입원을 했었어요. 최근에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차가 무보험이었고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었는데 얼마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40만 원 받았대요. 40만 원. 근데 사실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쪽이 무보험이라고 해도 저희 아빠가 이제 자동차 보험이 있었어요.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거기에서 저에 대한 보상을 먼저 해주고 이 가해자한테 구상을 하는 시스템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잘 몰랐다 보니까 엄마도 그냥 40만 원 받고 합의서 쓰고 했었는데 이때 사실 사고보다는 이때 돈을 보상을 못 받았다는 게 조금 만약에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합의금 뭐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돌아가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 한 2,500만 원 정도 그 당시 금액? 네, 그 당시 금액으로 2,500 정도는 아마 다리 길이가 단축이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예상을 했었거든요. 다행히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후유장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합의를 했을 거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지금의 손해배상사 직업을 갖게 된 데 영향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나같이 합의금 적게 손해보는 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어린 친구들이나 사회초년생이나 그런 분들을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옛날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9살 때 좀 큰일이 있었고 중학교 때는 이제 성적이 막 우수하지 않았어요. 학원을 열심히 다녔지만 220명 중에 한 180등 막 이렇게 3학년 올라갈 때 동국대 나오신 과외 선생님이 계신데 한 1년 정도 과외를 했거든요.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국어 77등, 뭐 도덕 19등, 수학 5등 이렇게 딱 있거든요. 수능은 잘 못 봐가지고 재수를 했어요. 노량진 학원으로 갔거든요. 그때 핸드폰도 다 끊고 공부해가지고 연세대학교 물리치료학과를 희망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교 합격했을 때는 좀 기뻤던 것 같아요. 학교를 신나게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가죠. 군대를 가죠. 왜 군대 행복하게 가셨어요? 행복하게 가신 사람 나와보세요. 전역을 하고 대학교 다니면서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카사라는 봉사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서울대에서 의료분들만 하는 봉사단체인데 매년 이제 고성이라는 데 가서 이제 같이 봉사활동을 했었거든요. 어디 강당이나 이런 데 학교를 빌려가지고 내과, 외과 이렇게 해서 막 봉사활동 엄청 크게 해요. 그럼 저희는 물리치료실을 차려가지고 이제 물리치료 해드리고 보람이 있었다. 실습을 해요 이제. 세브란스에서 8주하고 경희대병원에서 8주 실습을 했는데 국시 합격하고 그러다가 이제 물리치료사를 해요. 가장 보람 있었던 환자분은 발목 골절인가 그러셨는데 뭐 마사지나 재활을 열심히 해서 소방공무원 시험을 보실 정도까지 되셨어요. 원래 좀 더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분이 좀 저한테 편지 이렇게 남긴 게 있거든요. 좀 보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마사지나 이런 걸 해보니까 손가락이 많이 써야 되는데 물리치료가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격증 같은 걸 뭐 준비하고 하다가 이제 동부화재의 이제 손해사정
관련된 계열사로 입사를 해요. 그래서 이때도 기뻤죠. 아 근데 사람들이 이제 손상사 하면 보험사 회사분들이랑 비슷하게 음, 생각하거든요. 뭐가 다른 네네네. 거예요? 보험금 심사 업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금 심사는 보험금 청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심사자가 사건을 받아요. 여기서 결정을 하면 보험 손해금을 내가 얼마나 줄지가 딱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험금 청구가 되면 얼마를 지급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하는 일을 했었던 거죠. 판사 같은 역할이네요. 보험계 역할. 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판사까지 가면은 욕먹어요. 몇 년 하셨죠 이거? 한 5년 정도 했었죠. 그래서 실무가 진짜 빡빡하겠네 웬만한 분들보다. 그렇죠. 손해사정사분들 중에도 이제 뭐 보험사에 없었던 분들도 계시니까. 아 대표님은 또 그런 의료 쪽도 많이 하시고 실무도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뭐 면접 볼 때는 사실 물리치료사 출신이어서 조금 가산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년도에 이제 결혼을 해요. 합격하신 것보다 좀 덜 행복한. 네. 갑자기 올라가네. 그래서 행복했다가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사실 이게 전세가 좀 금액이 컸거든요. 사회 초년생 치고. 그래서 그 돈을 다 잃는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좀 막막했던 것 같아요. 손해사정사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그때 전세 사기를 당하고 나서 이 돈은 내가 급여소득으로 메꿀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2년 정도 진짜 퇴근하고 공부만 하고 주말에도 공부만 하고 이때는 좀 와이프한테 좀 미안한 게 있죠. 거의 이제 와이프가 혼자 놀았어요. 퇴근하고 3시간, 주말에는 12시간씩 공부해가지고 2년 걸려서. 근데 뭐가 좀 달라요? 보험사에는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근거로 보험금을 면책을 하면 고객님들이 다 일일이 아무리 챗GPT가 좋아도 보험사의 그 논리를 이겨서 보험금 지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 하기가 어렵죠. 손해사정사는 고객들한테 이제 위임을 받아서 보험사에 대신 의견을 진술하고 보험금을 받아들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직접 하기 힘드니까 저희는 매번 연구를 하거든요. 그런 보험금 지급 기준 이런 것들을 따라서 손해사정 회사를 들어가도 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었어요. 조금 더 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어서 법률사무소에 지원을 하는데 사실 모집 공고가 없었어요. 과거에 모집했던 공고가 있어요. 이력서를 그냥 10개를 넣었어요. 그냥 2군데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고 이제 들어갔죠. 무난하게 이제 있다가 아기를 조금 가지려고 했었는데 유산이 2번 됐었어요. 그때 이제 그 난임병원이라는 데를 가서 뭐 시험관이나 이런 거를 시술을 했죠. 뭐 시험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기가 뱃속에서 일찍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와이프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있어서 바로 산부인과를 가서 응급으로 제왕을 해서 아기를 꺼냈거든요. 그랬는데도 30분 동안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바로 이제 고대병원을 갔어요. 뇌로 산소가 30분 동안 안 갔다 보니까 이게 신생아 가사라는 진단이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정상적으로 살 확률이 30%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임신을 하고 좋았다가 이렇게 좀 안타깝게 됩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하루에 한 번만 20분 동안 면회가 되는데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가 되면 다 같이 들어가서 아기들을 보고 하는데 다 같이 나오면 울면서 나와요. 한 2주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이렇게 점점 괜찮아져가지고 다행히 퇴원을 했죠. 지금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손해사정을 이렇게 전부터 했지만 이렇게 개업해서 평탄하게 살고 있습니다. 둘째도 생겨서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인생을 요약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진짜 우여곡절이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여곡절들을 겪으신 다음에 삶을 대하시는 태도 같은 게 좀. 옛날에는 뭐 뭔가를 되게 바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평범하던 삶에서 제가 날벼락을 직접 경험하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이 너무나 잘 됐던 것 같아요. 이해가. 교통사고 합의금이나 보험금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고객분들도 이제 한 번뿐인 기회거든요. 교통사고 합의도 한 번이고 암보험금도 동시감정이나 이런 절차에서 한 번뿐인 결정인데 그 결과가 이제 그분의 치료나 가족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내용도 놓치지 않고 고객이 저한테 맡긴 거를 후회하지 않도록 내 일처럼 일하게 된 것 같아요.